안녕하세요. 제약회사 큐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제약회사 큐시와 QA에서 근무했고 팀원을 채용하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해 Q&A를 만들어 봤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질문입니다. 큐시 취업 준비할 때 자격증은 꼭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많은 취업 준비생 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질문입니다. 팀원을 채용할 때 지원서를 검토했었고, 그때 자격증 취득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격증 자체는 지원자에 대한 평가의 가점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격증 여부가 채용 취업 당락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었습니다. 주로 취득하시는 자격증들은 화학 분석 기사라고 부르는 화분기 자격증하고, 바이오 화학 제품 제조 기사 또는 위험물 산업 기사였던 것 같은데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도 취득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 지원자를 뽑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취업 전에 반드시 기사 자격증이나 컴퓨터 자격증이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큐시 지원을 위한 직무 역량을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으로 자격증 취득을 꼭 해야겠다면 자격증 시험을 주관하고 수행하는 각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시험 과목을 꼭 확인하시고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목표하시는 큐시 직무와 연관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으며 해당 시험 항목들을 확인해 보시면 화분기는 이화학 큐시, 바이오화학 제품 제조 기사는 미생물 큐시와 연관성이 더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자분은 이화학 큐시를 목표로 하는지 아니면 미생물 큐시를 목표로 하는지에 따라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선택하고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자격증은 필기와 실기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 있고 특히 조급한 상황에서 자격증 시험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신중히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2번 질문입니다. 큐시 직무 지원은 꼭 관련 학과만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이 질문은 큐시 채용 공고를 잘 보셔야 하는데요. 보통 큐시 직무 지원 가능한 제한 기준들은 각각의 채용 공고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계 이공계열 또는 화학 관련 전공 또는 제약공학, 화학, 생명공학 등 제약 관련 전공 이라고 기술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인 전공명으로 화학, 화학공학, 제약공학 등 관련 학과 라고 명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공명이 조금씩 학교 별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채용 공고 사항에 언급된 학과명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직무와 연관된 개별 전공 과목들을 이수했다면 지원서 제출은 가능합니다. 3번 질문입니다. 큐시 실무자분들이 쓰는 용어 중에 트러블 슈팅이라는 용어를 봤습니다. 그 의미가 뭔가요? 트러블 슈팅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공정, 예를 들면 제조 공정이나 큐시 시험 분석 또는 여러 활동 중 발생된 문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트러블 슈팅이라는 단어는 제약산업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트러블 슈팅한다고 표현합니다. 큐시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트러블 슈팅이 필요한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HTLC 분석 중에 갑자기 에러 메시지가 발생해 분석이 멈춘다든지 UV 스펙트로 포토미터를 사용해서 단백질 농도 분석을 하던 중에 베이스라인이 자꾸 튀는 현상이 발생한다든지 CA 분석 중에 캐필러리가 자꾸 부러져서 분석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상화시키는 조치를 트러블 슈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큐시 실무가 제적성에 맞을까요? 스트레스 요인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큐시 실무를 100% 알기가 어렵고 직무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못한 상태에서 입사를 하는 게 대부분일 텐데요. 그렇다 보니 실제로 큐시 업무를 하면서 적응을 못하는 직원도 더러 있습니다. 제가 제약회사를 다니면서 사례를 봤을 때 적응을 힘들어하는 직원이 있었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는 철저하게 GMP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는 기록이 꼭 필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지 않은 사건들이 매일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조치 절차에 복잡함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문제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밝혀야 하고 문제를 직접 해결도 해야 됩니다. 똑같은 문제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개선 업무 계획 등을 수행해야 하는 일들이 항상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항은 수많은 샘플들이 분석 시험을 위해 의뢰가 되는데 대부분 촉박한 분석 일정으로 동시에 진행을 해야 하다 보니 분석을 쫓기듯이 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QC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적성은 매일 발생되는 여러 문제 상황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했을 때 항상 분석이 잘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석이 실패하더라도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이 필요하겠습니다. 5번 질문입니다. QC 직무 역량을 위한 경험은 어떻게 쌓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고, 이 질문은 제가 QC 직무를 희망하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자기소개서도 검토를 하면서 가장 고민거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QC 부서에 지원하면서 관련 직무 역량이 많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실제로 학부 과정 중에는 QC 직무 역량을 구체적으로 쌓기 어렵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자소서에 기술했던 경험들도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적 지식 혹은 실험 과목에서 경험했던 것들이 대부분이었던 걸 보면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과 실무 수행 절차와는 갭이 있다 보니 QC 직무 역량을 쌓기 위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QC 직무 역량 쌓는 방법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QC 파트타이머 지원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죠. 제약회사에서 채용하는 알바를 지원하는 건데요. 단순하면서 인력이 필요한 업무가 있다 보니 파트타이머가 필요한 GMP 업무들이 각 부서마다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제약회사에는 GMP 문서들이 작성되기 때문에 GMP 문서를 보관하는 업무나 문서 관리를 하는 문서고 관리 및 문서 대여, 폐기 등을 수행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또는 실험자의 보조 역할을 하는 실험 보조 자리가 있습니다. 실험하고 나온 초자주 실험 기구들을 세척하는 업무 혹은 소모품이나 시약들의 재고 관리나 정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샘플이 워낙 많이 분석되다 보니 샘플을 관리하는 업무에 대한 보조 업무를 위한 파트타이머를 채용하기도 합니다. 원료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원료 구매 시 대량 단위로 들어오기 때문에 원료 품질 분석을 위해서는 소량 샘플로 샘플링을 해야 하는데 이런 샘플링 작업을 수행하는 파트타이머가 채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아르바이트 채용 사이트나 구직 채용 사이트에서 문서 관리, 실험 보조 샘플 관리, 샘플링 업무, GMP 문서 등으로 검색하면 적절한 파트타이머 채용 공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수시로 검색을 통해 적절한 회사가 채용을 하고 있다면 지원해 보시길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여러 회사에서 도입 중인 채용 전환형 인턴 혹은 계약직 직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QC 직무 정직원으로 바로 입사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채용 규모나 횟수도 고려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무 역량 측면에서 강조할 경험이 전혀 없다고 하면 채용 전환형 인턴과 계약직 직무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셔서 단기간이라 할지라도 GMP 규정 내에 업무 수행을 경험해 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부 지원으로 진행되는 여러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바이오 QC 전문가 과정 혹은 연구 장비 전문 인력 양성 과정, 바이오 인력 양성 사업 등 연간 1회에서 2회 정도의 프로그램을 각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프로그램 주관 기관 홈페이지를 즐겨 찾기 하시고 주기적으로 프로그램 진행 일정을 확인하시길 제안드립니다. 6번 질문입니다. QC는 분석 업무만 하나요? 세부 업무 사항을 알고 싶어요. 가장 알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QC 직무에 취업을 목표로 하고 계시다면 단순하게 QC, QA 부서 목표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QC 부서에서 어떤 업무들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 직무에 해당하는 관련 지식과 역량을 쌓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QC 채용 공고에서 세부 업무 기술 사항을 명시합니다. 잡 디스크립션이라고 합니다.
내용의 회사마다 수준은 좀 다르지만 세부 업무 내용을 가급적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해당하는 내용을 활용해서 자기소개서도 수정이 필요하고 직무 역량이나 지식을 자소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결국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세부 수행 업무에 적합한 지원자임을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QC 업무를 대략적으로 분류했습니다. QC는 샘플 검체 관리 업무가 필요합니다. 원료를 샘플링하고 그리고 샘플을 입고 보관 그리고 샘플 분석을 위해서 분석자에게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제품의 안정성 시험 진행을 위한 스터디를 계획하고 운영하는 업무도 필요합니다.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신규 분석법을 QC 부서로 전달하는 것을 분석법 트랜스퍼라고 부르고 기술 이전이라고 합니다. 기술 이전된 분석법은 QC에서 검증하는 분석법 밸리데이션이 수행됩니다. 그리고 주로 미생물 QC에서 진행하는 제조 현장의 환경, 모니터링 업무와 제조시설, 제조용수 등의 미생물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도 맡습니다. 분석 업무는 QC 부서에서 기본이 되는 업무입니다. 다양한 샘플들을 분석하는데 공정 중간 단계의 IPC 샘플을 분석하거나 최종 원재 의약품을 분석하고 제품의 안정성 시험을 위해 주기적으로 의뢰되는 샘플들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기타 연구 목적이나 개별 목적을 위해 의뢰되는 샘플을 분석합니다. 이러한 분석 업무 수행은 분석기기와 장비를 사용해 진행되기 때문에 분석 장비에 대한 밸리데이션과 적격성 평가, 그리고 교정, PM이라고 부르는 예방정비를 주기적으로 진행합니다. 위 업무들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문서화가 필요한 건 기본입니다. 분석에 사용하는 표준품 관리 업무도 QC 담당 업무 중 하나입니다. 자료에 기술되진 않았지만 QC 업무 진행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숙지가 필요한 QMS 절차가 있습니다. QMS는 퀄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 절차이고 대표적으로 일달 변경 패턴이 있습니다. 7번 질문은 GMP 교육, GMP 자격증 고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격증은 채용에 반드시 필요한 전제사항은 아닙니다. 교육 이수보다 직접 GMP를 경험해 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질문과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QC 취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